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기세가 뜨겁다 못해 이제는 좀 무섭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시총 1위 자리까지 꿰차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미국의 대표 기술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엔비디아를 더 많이 담게 될 거라는 소식이 주가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ETF 개편의 의미,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기술주 따라가는 대표 ETF XLK라고 있는데 이제 곧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의 비중을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엔비디아 편입 비중을 앞으로 더 늘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올라서 마감 시세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섰는데요.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식은 오르고 또 엔비디아와 시가총액 1위를 다투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 삼국지 전쟁에서 엔비디아가 우뚝 서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처지는 간밤에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됐는데 바로 이 엔비디아는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떨어진 그 패턴이 뉴욕 증시의 한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 간접 투자하는 곳이죠. 거기에 그 펀드 편입 비율 조정 뉴스와 이제 같이 엇물려서 그 XLK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XLK보다는 QQQ 또는 SPY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주와 관련해서 덩치 큰 기술주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XLK. 이 XLK가 이번 주말부터 편입 비중을 바꿉니다. 그 바꾸는데 전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애플은 그야말로 폭망입니다. 애플은 현재 22.2%인데 이걸 4.5%로 줄여요.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ETF가 이 편입 비중을 줄이려면 현재 상태에서 애플은 약 120억 프로치 주식을 대량 매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려 16조 원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5.9%인데 이게 21%로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약 100억 불 정도 엔비디아 주식을 더 사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2%에서 21%로 줄어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덜 줄어들지만은 줄어드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적어도 XLK라는 이 상장 지수 펀드에서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XLK라는 이 ETF가 왜 이렇게 애플은 대폭 줄이고 엔비디아는만 늘렸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줄였느냐.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 애플은 줄이고 엔비디아는 높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줄이고 이 형태대로 밤사이에 주식 각 세 회사의 주가 상황도 희비가 갈렸죠. XLT의 ETF 편입 비중처럼 그렇게 그대로 희비가 갈렸거든요. 자, XLK는 이 편입 비중을 조정할 때 자신들의 의도, 자신들의 정책 변수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있었던 주가 상승폭 또 그동안에 있었던 거래량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애플은 한 6개월만 놓보면 애플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변화를 그냥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표 기술주다 보니까 이 영향이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좀 크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QQQ와 XLK가 어떻게 다르냐? 시간이 되면 앞으로 이 ETF에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XLK는 기본적으로 S&P 500이라는 미국의 우량주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중에서 그 중에서 기술주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이 일단 미국의 우량 대형주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엔비디아가 대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바로 판단은 지난 분기 한 분기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치, 2년치 과거를 누적으로. 쭉 추적 누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비중이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아, 사실 주가 상승률로 보면 굉장히 높았지만 그래서 비중이 낮았군요.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엔비디아 덩치도 누적적으로 굉장히 커졌다라는 인정을 받은 그 고비가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XLK의 그 펀드 그 편입 비중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5%라는 비중이 21%의 비중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여기 XLK만 놓고 보면 애플 주가는 폭락의 하나의 요인을 갖게 됐고, 엔비디아는 폭등의 한 요인을 갖게 됐다. 자, 그럼 QQQ와는 어떻게 다른가? QQQ도 기술주예요.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평균적인, 좀 안전 위주로 투자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기술주 펀드들의 ETF 펀드들에 많이 들어가는데, QQQ는 나스닥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는 것은 기술주만 있는데 여기는 소형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리그가 다르네요, 이 ETF 두 개가. 그렇죠. 기술주는 기술주인데 성격이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종목은 그동안에 나스닥에는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QQQ에는 옛날부터 비중이 좀 높았다고요. 그런데 XLK는 S&P 500을 위주로 하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는데 이번 주말부터 이 엔비디아 비중이 무려 4배 이상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것을 약 1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XLK에서는 사모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분위기를 보고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또 올랐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중 조정이 이제 21일 장마감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박사님 그럼 그때 이제 딱 시간이 맞으면 그때 또 주가가 또 크게 변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는 게요. 21일 날 21%로 당장 맞추는 건 아니에요. 아, 순차적으로 좀. 하루에 맞춘다고 그러면 주가가 더 폭등하겠죠. 앞으로 분기 21일부터 90일간 평균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일, 22일 이후에 주식을 하나도 안 살 수도 있어요. 또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근데 지나고 보면 언제 샀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의 전망은 아니다. 분기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QQQ와 XLK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박사님이 또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시간을 더 주시면 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려야 됐었는데 저희가 늘 주어진 시간 안에 콤팩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좀 호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주주들은 좋기만 할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게 기존 주주들이랑은 집단 소송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된 현안인데요. 엔비디아가 득보잡 시절에 잘 못 나갈 때 지금 GPU라는 반도체를 게임용으로 주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용도 한때 코로나 때 이게 그 엔데믹이 되면서 게임의 수요가 급격히 떨어질 때 엔비디아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가상화폐 채굴용으로 GPU를 대량으로 판매했어요. 근데 젠슨왕 스스로도 가상화폐 반도체라는 회사가 좀 창피했던지 그것을 좀 속였어요. 굳이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니, 굳이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게임용이다라고만
선전을 한 겁니다. 포장을 했다는 거죠? 다른 걸로, 다른 이름으로? 예, 그래서 주주들이 아니 무슨 게임용인데 아니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용으로 팔아놓고 이것을 게임용이라고 거짓으로 했느냐 이래가지고 소송을 해서 또 그 대목을 미국의 정권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일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여태까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SEC의 지적에 대해서 벌금을 합의금을 내버린 거예요. 미국은 플리바게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정권위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 돈 낼게.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마.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상자산 문제였는지 아닌지 지금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SEC에 벌금은 냈어요. 이 대목을 주주들이 벌금만 낼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가겠다. 젠슨왕의 도덕성을 보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박사님, 근데 사실 어쨌든 게임용으로 팔았던 가상자산 채굴용으로 팔았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른 건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뭐 주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길래 집단 소송을 한 걸까요? 일단 그런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를 떠나서 기업은 공시를 성실하게 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긴 하나를 한데요. 네.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지금도 엔비디아의 그 자료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게임용으로 파는 것은 게임 시장은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지만 가상화폐 채굴용은 시장이 지금 채굴은 점점 그 양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죠. 네. 그리고 미국서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데에 그 반도체를 팔아놓고 마치 다른 반도체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라. 미국의 주주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강력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본주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주들은 돈만 벌면 돼서 너 사기쳐도 좋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런 네. 투자자들이 일부 있죠. 네. 그래서 기업 오너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하더라도 풀어달라. 이렇게 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패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기업 부정을 더 부추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엔비디아 투자자들의 이 끝까지 가는 소송, 이것은 우리가 좀 뽐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집단 소송의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국내로 와서 네이버 소식도 좀 보죠.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하는 기업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에 유일한 한국인 멤버를 제외하고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작업 역시 당초 계획을 앞당겨서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인야후 주주총회 현장으로도 좀 가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른바 이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네이버 측 인사가 한국인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사회에서 빠졌어요. 네, 신중호 씨.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죠. 네. 팽당했습니다. 자, 이 신중호 씨가 라인야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요. 라인야후란 회사에서 네이버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대표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수년 전에 라인야후를 50대 50으로 통합을 할 때 그때 한 중대한 합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합의를 통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를 공동 경영을 해온 것이죠. 그 합의는 자 일단 경영은 그 일본 소프트뱅크가 추천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기술은 네이버 걸 갖다 쓴다. 그리고 그 임원 중에 신중호 씨를 배치하는 것은 바로 그 네이버의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신중호 씨가 이혜진 네이버 대표가 스카웃을 한 우리 한국의 IT 1세대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사로 박혀 있었는데 이번에 주총을 통해서 신중호 CPO를 이사해서 빼는 안이
라인 야후 주주통해에서 정식으로 통과돼서 어제부로 신중호 씨는 이사해서 그러니까 사내 이사해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라인 야후가 소프트뱅크가 추천한 일본인 사람들만으로 경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신호탄이고 또 이와 동시에 신중호 씨가 물러나면과 동시에 라인 야후가 그동안에 해왔던 각종 네이버와의 기술 협력 이것이 이제 다 종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 분리도 원래 뭐 예정돼 있긴 했었지만 2026년까지 하겠다는 걸 좀 앞당겼어요. 1년 넘게 앞당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이 신중호 씨를 쫓아내면서 동시에 지금 이데자와 타케시 이분이 라인 야후 CEO 대표이사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라인 야후 기자회견 주총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첫 번째가 국내용, 여기서 말하는 국내용 일본입니다.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한다. 대부분 없애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이 원래 라인 야후 시스템은 네이버 시스템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난번 사고가 났을 때 해킹 사고가 났을 때 2026년까지는 분리하겠다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앞당기겠다. 이 두 가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네이버의 시스템이나 네이버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야후는 어제부로 어제 주총을 계기로 이제 네이버는 단순하게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지분 참여자지 경영이나 기술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어떤 주주가 아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네이버 기술 아니고 다른 뭐 일본 회사의 기술 쓴다든지 이런 대안을 찾겠다는 거네요. 근데 이미 많은 회사들이 지금 특히 미국 회사들, 일본 회사들이 지금 그 대안으로 일부 지금 쓰고 있고 또 라인페이 같은 회사들도 지금 저 서비스를 종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총무성이 아니 이거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거 네이버하고 연결돼 있는 게 문제 아니야? 라고 지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그 국민들의 상당한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은 마이웨이, 손정희 회장은 마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 내용대로 그 기술 관계 종료하고 신중호 CPO 자르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그 자본 관계.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 7월 1일까지 총무성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어제 근데 관련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회의에서는 없었는데 라인 야후 그의 소액 주주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또 라인 야후에도 공식적으로 자본 관계 개선을 모 회사에 부탁을 하고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라인 야후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지분을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엄마 이혼해 마라 뭐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각도에서 라인 야후의 통합 지금의 지배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씩 출자해서 A홀딩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A홀딩스에서 네이버 주식을 소프트뱅크한테 파는 게 바로 지분 조정이에요. 그런데 어제 주총은 라인 야후의 주주란 말입니다. 라인 야후에 대해서는 이 A홀딩스라는 회사가 6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 라인 야후는 말할 게 없고 자기가 어떤 말할 권리가 없죠. A 위에 있는 모 회사 A홀딩스의 지분만 바꾸면 자 바뀌는데 문제는 A홀딩스를 50대 50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라인 야후의 지배력은 64%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약 35%의 소액주주가 있거든요. 그것이 일본인 소액주주라고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의견이 안 맞으면 팽팽하면 두 회사는 50대 50을 갖고 있지만 라인 야후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고 소액주주 35%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소액주주 35%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소액주주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소액주주는 자 지분 빨리 네이버 팔아라라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이제 네이버는 지분도 팔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 마지막 네이버에 남은 문제는 네이버가 과연 주식을 팔 때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냐. 또 동남아, 대만, 태국 이런 데서 거기가 중요하잖아요. 사업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그런데 있나. 지금 미국 언론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은 그것을 네이버에게 단독적으로 줄 의사가 전혀 없다. 이것은 라인 야후가 갖겠다 하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신에 따르면 조짐은 좋지 않은 거네요. 현재까지로는. 뭐 거의 90% 정도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이죠. 20일에 소프트뱅크도 주총을 여는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희도 듣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